회계정보 시스템 7주차 4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사상에 매수세액과 매입세 그리고 납부세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 차시에는 공제되는 애들,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공제되는 애들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자, 보시면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애들이에요. 차감되는 애들. 요 18번란에 대표적인 게 전자신고 세액공제예요. 얘가 뭐냐면 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로 신고하게 되면 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얘 10,000원 공제해 줍니다. 10,000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19번 란 있죠. 19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계. 이거는 뭐냐면 신용카드를 결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그 발행 금액의 일정률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얘는 신용카드 매출 금액, 매출전표 발행금액에 곱하기 1.3%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자, 이때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이때는 공제요율이 좀 올라가요. 2.6%를 공제해줍니다. 자, 앞에 제가 발행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카드 매출전표 발행할 때 공급가액 따로 끊고 부가가치세 따로 끊고 하지 않죠. 따라서 이 발행 금액은 공급 대가를 의미합니다. 공급 대가. 그래서 공급 대가의 1.3%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더라. 근데 이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얘는 법인 사업자는 안 돼요. 법인 사업자는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만 돼요. 개인 사업자. 이것도 제약 조건이 있어요. 직전 연도에 공급 가액이 1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요 경감 공제되는 세액을 뺍니다. 요거 두 개 합산했는 게 나로 내려와요. 그러면 다에서 나를 뺍니다. 돼요.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뭐냐면, 자, 우리 환급이라는 거는 확정신고 때문에 환급이 되거든요. 확정신고 때. 따라서 예정신고 때 환급액이 나와도 환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정신고 할 때 환급액이 나왔다면 그거는 놔뒀다가 확정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차감해야 돼요. 그럼 이건 누구만 해당하는 거예요? 예정신고 하는 사업자만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법인만 해당하는 거예요. 개인은 예정신고 안 하니까. 그죠? 자, 밑에 보시면 예정고지세액이라고 있다. 그죠? 예정고지세액은 법인은 예정과세기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개인은 예정과세기간에 국세청에서 고지를 한다 그랬죠?
따라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예정 과세 기간에 국세청에서 고지를 할 거예요. 그 예정 고지 때 납부했는 세액이 있다면 확정 신고할 때 차감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납부세액에서 빼고 납부하라는 얘기. 나머지는 됐고요. 가산세 내려갈게요. 그래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애들 빼고, 내가 예정신고 때 미완급 받아낸 애 있으면 빼고, 개인 사업자라면 예정 고지 납부했는 거 있으면 빼고, 그 다음에 가산세. 혹시나 내가 어떠한 이유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면 얘는 더해야 되는 거죠. 납부세액에 더하셔야 됩니다.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해서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거는 얘를 납부하는 거죠.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그럼 우린 가산세 한번 볼까요? 가산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산세. 가산세 좀 많죠. 첫 번째 사업자 미등록은 뭐냐면 미등록 가산세라고 하는데, 자, 우리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해야 돼요. 그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기게 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어요. 이때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1%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두 번째 가산세는 세금계산서하고 관련된 가산세인데요.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지연 수취하거나 혹은 미발급하거나, 지연 발급이란 얘기는 늦게 발급했는 거, 미발급은 아예 발급 안 했는 거. 그럼 늦게 발급했는 거하고 미발급의 차이는 뭐냐면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했느냐 안 했느냐요. 만약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했다. 그러면 지연 발급. 확정 신고 기한이 다 되도록 발급을 못했다. 그럼 미발급이 됩니다. 자, 이때 요율이 좀 커요. 지연 발급은 공급가액, 지연 발급했는 공급가액의 1%. 근데 미발급하게 되면 2%예요. 2%. 2배 가까이 차이 나죠. 만약에 공급가액이 1억이라면 1억의 1%면 1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미발급했다면, 확정신고까지 발급을 못했다면 2%가 붙어요. 2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꼭 발급을 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 1월 25일 날 공급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발급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가 발급 시기가 돼야 되죠. 그죠? 따라서 1월 25일에 발급을 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한 거예요. 그럼 늦어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1월 25일 날이 속해 있는 요때, 요거는 1기 예정 과세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공급 시기가 속해 있는 확정 과세 기간은 7월 25일까지죠. 확정 과세 기간의 신고 납부 기한. 1기 확정 과세 기간의 신고 납부 기한 7월 25일. 그죠? 요때까지 발급하게 되면 지연 발급. 요때까지 발급했다. 그럼 지연 발급이고요. 요때까지 발급 못했다. 그럼 미발급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뭐 1월달이나 2월달이나 3월달 뭐 이런 애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6월달 애들이 문제인 거죠. 6월달에 공급했는 애들. 6월에 공급했는 애들은 7월 25일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 때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6월 달에 공급했는 애들은 발급할 때 신경 쓰셔서 발급하셔야 돼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시면 지연 발급에 해당해서 1%만큼만 가산세를 내시면 되는데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면 2% 내셔야 돼요. 그죠? 자, 전자세금계산서에 발급 전송, 이거 전송에 별 붙이셔야 돼요. 전송. 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 얘는 가산세가 두 개예요.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전자세금계산서에 미발급 있죠? 요 미발급이 제가 좀 써드리면 내가 미발급했는 게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게 되면 2% 맞아요.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게 되면 그때는 1%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전송해 주셔야 되죠. 그죠? 따라서 전송가산세가 따로 붙어요. 그러면 지연전송이냐 미전송이냐 이것도 구분이 언제까지겠어요? 확정신고겠죠? 확정신고 때까지 전송했냐 안 했냐 이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했다면 지연전송에 해당하는 거고요. 못했다면 미전송입니다. 그래서 지연전송에 해당하면 3%, 미전송에 해당하게 되면 지연전송이면 0.3%, 0.3%, 미전송에 해당하게 되면 0.5%.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우리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돼요.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출 불성시 가산세가 있고 불성시 가산세, 지연 제출 가산세가 있어요. 불성시 가산세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제출 혹은 부실기재, 합계표가 부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거나 합계표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가 나 있거나 빠져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합계표의 작성이 불성실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0.5%. 어디에? 공급가액에. 그럼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공급가액이 1억이라면 얼마입니까? 0.5% 하면 50만원이다. 그죠? 크죠? 근데 제대로 작성했는데 단순히 늦게 제출했대요. 지연제출. 그죠? 이거 지연제출 마찬가지죠.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때 제출했어야 됐는데 누락했어요. 그래서 확정신고 때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단순 지연제출. 그죠? 그런 경우에는 0.3%. 어디에? 지연 제출했는 공급가액에 이렇게 됩니다. 자, 가산세는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요. 중복 적용이 배제되거든요. 자,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발급 명세를 전송하게 되면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돼요.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자, 그럼 우리 회사가 법인이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늦게 해서 이미 지연 전송 가산세를 먹었어. 그럼 전송하면 합계표 제출 의무는 면제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이미 지연 전송 가산세를 받았기 때문에
지연제출 가산세까지 먹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발급 명세 전송에 대해서 이미 가산세 적용을 받았다면 둘 중에 5할이에요. 둘 중에 5할이에요. 그 중에서도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 전송에 대해서 전송가산세를 받았다면 이 학교표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다시 안 매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송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면 학교표 제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신고불성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시 가산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뭐냐면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과소신고 혹은 초과환급신고. 초과해서 신고했는 거. 혹은 매출을 누락해 하는 과소해서 신고했는 거. 그죠? 이때 일반이 있고 부당이 있는데 일반은 뭐냐면 단순착오예요. 단순착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정신고 때 예정과세 기간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신고를 못했어요. 그럼 일단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고의성이 없었어요. 단순히 착오로 신고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무신고 일반에 해당합니다. 신고 불성시 가산세 중에 무신고 일반. 그렇게 되면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 납부세액의 20%. 네. 납부세액의 20% 만큼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내가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았다.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거죠. 얘는 단순 착오. 얘는 고의적으로 신고 안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당무신고라 그래요. 이때는 납부세액에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립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내가 신고하기는 했어. 근데 좀 불성실하게 한 거야. 다시 얘기하면 신고하기는 했는데 매출의 일부를 빠뜨렸어요. 과소신고한 거죠. 혹은 매입을 중복으로 신고한 거예요. 초과 신고한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단순히 착오로 실수로 잘못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에 해당하는 거고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그럼 부당에 해당해요. 그래서 단순히 실수로 빠뜨렸다. 그러면 과소. 즉 내가 빠뜨렸는 공급가액의 납부세액 있죠. 빠졌는 아이의 납부세액의 10%만큼 이 납부불성시 가산세로 붙고요. 만약에 고의다. 고의는 얄짤없습니다. 무조건 40%에 고의에 해당한다. 그럼 무조건 40%. 자, 근데 이때 내가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 아이가 혹은 과소신고했는 아이가 영세율이에요. 영세율 적용받는 아이다. 영세율 적용받는 매출이다. 그러면 요거 두 개 중복 적용됩니다. 제가 이번 과세 기간에 영세율 세분계산서
공급가액이 1000만원짜리가 있었어요. 이번 과세기간의 거래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밖에 거래가 없어서 아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신고 자체를 누락했어요. 그럼 이거 뭐가 돼요? 무신고가 되겠죠. 이렇게 무신고한 경우에는 제가 착오에 의해서 무신고한 거니까 일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무신고했으니까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붙겠죠. 일반 무신고 신고 불성시 가산세. 근데 얘는 지금 영세율 거래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있다 없다. 납부세액이 없어요. 내가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지금 발생을 안 하죠. 그래서 영세율의 경우 영세율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는 경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라는 얘기는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0.5%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곱하기 0.5%만큼이 가산세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신고하지 않은 게 영세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세거래도 있었다면 다른 과세거래는 납부세액의 20%를 계산을 하고 영세율 거래는 과세표준의 0.5%를 계산을 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가산세를 매기라는 얘기죠. 부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제 납부 불성시 가산세 갈게요. 자, 납부 불성시 가산세. 내가 신고를 무신고했다면 납부해야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겠죠. 또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매출을 누락해서 신고를 했다면 그 또한 납부세액이 줄어들었을 테니까 줄어들었는 납부세액만큼은 줄어들었는 납부세액만큼은 납부를 못했겠죠. 그래서 내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미달 납부세액,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 그죠? 요때 기간은 확정신고 기한이 아니라 신고 납부 기한 있죠?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납부일까지. 그 기간을 곱하고 거기에 2.5를 곱하고 나누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분의 2.5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납부 불성시까지 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했다면 가산세가 몇 개나 들어가냐는 거죠. 그죠? 내가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했다면 일단 미발급했으니 미발급 가산세가 들어가겠죠. 공급가액의 2%만큼. 그죠? 그럼 세금 계산서 미발급했으니 당연히 합계표에서도 빠져 있었겠죠. 그죠? 그럼 합계표 지연 제출 혹은 제출 불성실이 되겠죠. 여기 제출 불성시 가산세 0.5%. 그죠? 그럼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으니 당연히 신고서에도 빠져 있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신고는 했다. 신고는 했는데 세금계산서 한 건만 미발급했다. 그렇게 되면 과소신고에 들어가겠죠. 매출 세금계산서 한 건만 누락했다. 그럼 과소신고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신고 불성시 가산세 중에 과소신고 요 불성시 가산세가 붙겠죠. 그래서 과소납부세액의 10%만큼 가산세가 붙겠죠. 또한 내가 지금 발급하지 않은
세금 계산서. 내가 발급이니까 당연히 매출이다. 그죠? 그럼 내가 매출 세금 계산서를 지금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누락을 한 거니 매출 세액을 납부도 안 했겠죠?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붙겠죠. 그죠?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만분의 2.5만큼. 이렇게. 그럼 가산세가 하나, 둘, 셋, 4개가 붙겠네요. 이렇게 어떠한 가산세들이 붙는지 뒤에 D급에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서 가산세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교재 41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412페이지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수행 내용이 있는데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게 되면 전자신고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었죠. 그래서 10,000원을 신고세 반영을 하고 두 번째 부가가치세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참고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계정을 정리분계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전자신고로 인해서 세액공제 받았는 부분은 자비익으로 처리하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시했는 수행 내용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1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갑니다. 가셔서 1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과세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해서 신고서 엽니다. 자,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하시면 예 하시면 되고요. 혹시 저런 문구가 안 뜨면 그냥 여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납부세액이 동그라미 다다. 그죠? 동그라미 다에 아이고 2,923만원. 요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해야 되는 애죠. 자, 그리고 신고세에 반영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죠. 여기 그 밖에 경감 공제세. 그죠? 여기에 세액 부분에 더블 클릭하시면 창 하나 열릴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54번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에 10,000원 넣어줍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게 되면 납부세액에서 10,000원 공제되고요. 소득세를 전자신고하게 되면 20,000원 공제가 됩니다. 알아두세요. 자, 반영하시면 요 납부세액에서 10,000원이 이렇게 차감이 됩니다. 10,000원 차감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요거를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이때 요 매출세액 보세요. 매출세액의 합계 동그라미 가 3,940만원. 얘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죠. 그죠? 회계 처리할 때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정해진 금액 3,940만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와 내려올게요. 얘가 매입세액이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자, 매입세액이 1,017만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한다. 그죠?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예수금 3,940만원과 부가세 대급금 1,017만원을 단계 처리하면 딱 납부세액만큼 차익이 뜨겠죠.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세액공제 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큼만 납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지금 현재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면 아직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채죠. 실제 납부는 7월 25일 날 할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실제 우리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만큼은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 즉 부채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할게요. 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제반적인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회계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 갑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과세기간 종료 일자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6월 30일 하셔서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단계 처리할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상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 자리가 대변이죠. 그거를 상계 처리한다는 얘기는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부채의 감소는 자변이다. 그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해서 금액이 3,940만원. 자,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을 공제해주는 자산이다. 그죠? 따라서 원래 자기 자리가 차변이에요. 그걸 상기 처리할 거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 계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이죠. 금액은 1,017만원. 자, 그리고 우리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서 전자신고로 인해서 세액공제 받은 거 있어요. 그죠? 그거는 아까 지문에서 뭘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었나요? 자비익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었다. 그죠?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대변. 계정 과목은 자비. 금액은 만원. 이렇게 하시면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만큼만 딱 차익으로 따요. 얘 6월 30일 날짜로 납부할 거 아니죠. 7월 25일 날 납부할 거기 때문에 부채로 남겨둡니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계정 과목은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때 거래처는 구로세무서죠. 관할세무서, 구로세무서 2,922만원. 교수님 구로세무서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그거는 자, 회사 등록 가셔서 여기 관할세무서 보셔도 되고요. 사업장세무서 여기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고서상에 과표를 클릭하시면 이게 인쇄를 눌러야 나오겠네요. 자, 상단에 보면 사업장 명세라는 탭 있죠? 사업장 명세 탭에 보시면 그 기간 있죠? 기간 딱 넣으시면 안에가 활성화가 되면서 하단에 보시면 세무서장 나와요. 구로세무서장. 여기서 확인하셔도 돼요. 뭐 어디서 확인하시든 편한 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6월 30일자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렇게 이게 처리하는 것까지가 요 412페이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전자신고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신고. 자, 교재 414페이지 펴시고요. 414페이지에 보시면 제1기 예정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해서 수행하시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전자의 형태로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저희 종이로 신고서를 종이로 작성해서 제출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전자문서로 변환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우리가 첨부해야 되는 부속 서류가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좀 할게요. 자, 일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자,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하셔도 되고 예 하셔도 돼요. 전 아니요 할게요. 혹시나 싶어서. 하면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봤더니 매출도 증빙이세금계산서밖에 없고요. 매입도 증빙이세금계산서밖에 없네요. 그러면 첨부서식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첨부되면 되겠네요. 그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만약에 다른 칸에 금액이 있다면 관련된 첨부서식이 다 여기에 첨부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갈게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셔서
1월부터 3월까지 세금계산서 조회해줍니다. 세금계산서 조회해주시면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내용 확인하시고요. 내용이 맞다면 상단에 마감이라고 있어요. 자, 마감이라는 버튼은 우리가 이제 전자의 형태로 제출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마감 여부에 오라고 떠요. 여기에 오라고 뜨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가 됩니다. 가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다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니요 눌러서 조회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첨부서식 들어가면 두 개가 첨부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작성하실 때 과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표 클릭하셔서 예정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서가 다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요 하단에 수익금액 제대로 다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자, 다 첨부서식이랑 제대로 다 작성이 되어 있다면 위에 상단에 마감 눌러주세요. 자, 요거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자신고서로 변환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할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요 칸에 작성되어 있는 금액과 관련된 첨부서식이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마감 처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첨부서식이 있다면 첨부서식부터 마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 눌러줍니다. 그러면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같이 마감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 처리해줍니다. 그럼 여기 상단에 신고서 마감이라고 뜨죠. 마감. 그럼 이제 변환해주러 갈게요. 상단에 창 다 닫으셔도 됩니다. 창 닫고 부가가치세 2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라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클릭합니다. 클릭하셔서 데이터 드라이브 내 컴퓨터. 이제 이 내 컴퓨터에다가 제작할 거란 얘기예요. 전자문서로 제작할 거라고. 자,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자, 옆에 신고 클릭하시면 정기 신고가 있고 기한 후 신고가 있고 수정 신고가 있는데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정기 신고가 뭐냐면요. 정기 신고는 신고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신고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거라면 정기 신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기한 후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 선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1기 예정이면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4월 25일까지 신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4월 26일날 신고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라고 있어요. 수정신고는 뭐냐면 정기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기한 후 신고. 그러니까 일단 신고를 한번 한 거예요. 정기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수정하여 재신고하는 경우, 그때는 수정신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신고라는 거는 신고한 게 있는데 그거를 뭔가 수정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최초로 신고하는데 신고 기한을 지켜서 신고하면 정기신고,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신고를 누락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신고 자체를 안 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기한 후 신고가 되는 거예요. 신고를 누락했으니까. 그죠? 근데 신고 시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나 지금 신고했다 안 했다? 신고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신고하기는 했는데 세금계산서 하나를 누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수정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최초로 신고하는 거, 제대로 신고하는 거니까 정기 신고돼야 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열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 여부, 그 다음에 서식, 뭐뭐 첨부됐는지. 그죠? 그럼 얘 선택하시고 제작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제작 클릭해 주시면 지정한 경로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작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국세청에 전송하러 가볼까요? 자, 회계 메뉴 가셔서요.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 갑니다.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 가시면 신고 파일 위에 유형 보이시죠? 유형에 부와 가치세 신고가 있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부와 가치세 신고. 자, 우리 일반 과세자죠. 일반 과세자 부와 가치세 신고서. 신고 파일 찾기 갑니다. 가셔서 C 드라이브에 ERS 갑니다. ERS 가시면 ERS 안에 ERS 데이터라고 있어요. ERS 데이터. 얘 선택하셔야 돼요. ERS 데이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안에 이렇게 파일 하나 있어요. 파일의 이름은 금일 날짜예요. 오늘 날짜. 요거 선택하셔서 변환 누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전자신고 변환 대상 파일로 변환해 줍니다. 이때 오류 발생이 0이어야 돼요. 파일에 오류가 있으면 전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류 발생은 0이어야 되고 정산 변환은 1이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변환이 되었다면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오류 자료에 아무것도 안 떠야 되죠. 오류가 없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다음 누르면 정상 자료에 이렇게 정상 자료 뜹니다. 그럼 정상 자료가 떴다면 이제 전송하러 갑니다. 이제 이게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가셔서 정기 신고에 신고서 전송하기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자, 신고 파일 생성 연월일은 파일을 언제 생성했냐는 거거든요. 자, 5월 맞죠? 이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쳐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주식에서 3일 전자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몇 번이죠? 11381-21111이네요. 그래서 조회 누르시면 변환된 파일이 떠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전송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미전송. 얘 선택하셔서 전송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접수 건수 1건, 전상 접수 1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제 사실 현장에서는 이 접수증을 출력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요 화면이 제대로 떠야 접수가 제대로 된 겁니다. 요 화면 닫을게요. 여기까지. 요 전송하면은 종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신고까지 하는 거 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수업 내용은 다 봤고요. 우리 페이지 412페이지에 보시면 부가가치세와 관련 계정의 정리분계라고 해서 요거 내용 정리하는 거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납부세액으로 뜨는 경우, 환급세액으로 뜨는 경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정리분계 잘 봐둡니다. 정리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납부로 뜨는, 세액이 납부로 뜨는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요 정리분계는 언제 하냐면 과세 종료일 날 하셔야 돼요.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렇게 부채로 잡아뒀다가 실제 납부할 때 부채를 차감하고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나가겠죠. 그럼 만약에 환급세액이면 당연히 부가치세 예수금 매출세액이니까 환급이라는 얘기는 매입세액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겠죠. 그럼 차변에 차익이 뜰 테니까 그 차익만큼 미수금으로 잡아둡니다. 환급세. 그럼 요것만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들어올 때 미수금을 차감하고 보통예금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리분계 잘 봐두시고요. 환급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환급.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환급이 있고 조교 환급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환급은 통상적으로 확정신고에만 환급이 됩니다. 확정신고.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되는 게 원칙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기간.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 예정신고 때 환급액이 나왔다면 그거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를 하지 환급을 따로 해주지 않아요. 그게 일반 환급. 자, 그럼 조교 환급은 뭐냐면 확정신고가 아닌데도 환급을 해주는 걸 조교 환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교 환급은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에 매월 또는 뭐 쉽게 그냥 매월 또는 2개월 중 아무 때나 그냥 사유만 생기면 이 뜻인 거죠. 그죠? 그래서 매월 또는 매 2월 이때 신청하게 되면 환급해준다는 얘기예요. 환급은 언제? 조기 환급 신고하고 15일 이내에 환급해줍니다. 되게 빨리 환급해주죠. 그럼 이건 아무나 해주지는 않겠죠. 그럼 조기 환급은 누구만 해주냐는 거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요. 영세율 적용받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출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수출로 인해서 영세율 적용받아서 매입세액 환급액이 뜨게 되면 그때는 조기 환급돼요. 또 하나는 사업 설비를 신설했거나 취득했거나 확장 또는 증축.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목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목돈이 많이 들어가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죠. 그래서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조기환급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잘 없기는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A하고 B 정도만 외워두셔도 돼요. A하고 B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조기 환급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요거 환급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 다 봤고요. 7주차 4차시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